둔산의 감대장은 크목한이죠. 둔산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고 크목한의 호위무사인 흥월이, 용문, 탄방 중 오늘은 흥월이 햄이라 불리던 남자 둔산자이 아이파크를 잠시 둘러봤습니다. 도안은 신축을 하는 맛으로 가는 곳이야. 그래서 도안의 구축 아파트들에서는 신축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들이 많아. 1단계에서 2단계로 3단계로 계속 옆으로 길게 이어가면서 나눠 먹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일자리는 전무하고 상권도 형성되지 못한 채로 유일한 호재인 굴절버스인가 그걸 타고 말이지.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은 계속 10년 이상의 도안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고 있는 거지. 그런데 도안에서 사는 형님들은 도안 완성을 외치고 있단 말이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도안 완성되면 여러분 샤갈 저 됐어요, 이걸 외치게 되는 거라고. 도안에서 1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형님들의 머릿속에 떠올려봐. 도안의 대장 아파트이거나 도안에서 입지가 가장 좋다고 하거나 도안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이어서 나도 도안에 산다는 느낌을 주기에 가성비가 좋거나, 내가 이전 영상에서 수목토 아파트를 소개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야. 내가 말한 이 외의 아파트들은 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 대전 형님들의 추억의 공기놀이, 숨바꼭질,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숫자를 붙여가면서 몇 블럭 이렇게 소중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던 그 아파트들 지금 어디 갔냐는 말이야. 욕먹는 것보다 무서운 게 바로 잊혀지는 건데, 내가 대중에게 잊혀주는 것에 살고 있다면 형님들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둔산에 30년 이상 넘어서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둥지 샘머리 같은 아파트로 가란 말이야. 아니면 월평동의 누리아파트, 만년동의 강변 아파트라도 가. 이 동생 마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둔산자이 아이파크에 직접 와보니까 너무 좋고 잘 만들었어. 대전에서 일자리 출근하기 좋은 곳에 신축이 생겼어. 대전의 학원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신축이 생겼어. 그러니까 대전에서 신축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안 아이파크 안 사고 둔산 아이파크를 사는 거라고. 신축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이 둔산 쪽으로 입주하는 거지. 어차피 여기서 출퇴근해야 되고 여기서 학원 보내고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는데 굳이 대전에 다른 데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최근에 국평이 10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 호위무사들이 둔산 주변의 신축 역할을 잘 하면서 고가의 거래를 이어간다면 둔산 일동의 크목한은 그보다 높은 입지적 가치와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주겠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야. 이 영상을 주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지금 대전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 어때? 드디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 체계가 들어서니까 뭐라도 터질 것 같지? 다들 희망회로 돌리느냐고 바쁘던데 오늘 내가 쿨톤으로 냉정하게 팩트만 꽂아줄게. 요즘 판도를 보면 둔산동, 도룡동이 상급지로 같이 묶이고 태생이 비슷한 도안 신도시랑 세종시랑 같이 묶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둔산, 도룡, 도안, 세종이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도안 신도시는 점점 커지면서 대체 어디까지가 도안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지. 진짜 어디까지가 찐 도안이고 어디부터 짭도안이야? 도안이라는 같은 명찰을 달고 있지만 도안 신도시는 중심 상권이 없고 인프라가 파편화된 배드타운이라서 도안으로 불리는 그 긴 땅을 다 같은 가치로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 이거야. 도안 신도시는 둔산과 근접한 신도시로 매력이 있었는데 막상 차를 타고 달려보면 뭐임?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 여긴 관저동인데? 여긴 하카동인데? 과거 복명동 기억하지? 그때 부동산 야바이꾼들 설레발이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대전의 중심지가 둔산에서 유성운천역이 된다. 여기에 학원가가 몰려온다. 여기가 대전의 학군지다. 무조건 오른다.
플러핑 막 쳐대던 거 결국 지금은 딱 걸려서 교권국에게 참교육당하고 겸손해졌잖아. 그 야바이꾼들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도 거짓말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유튜브나 블로그, 말과 글도 걸러듣는 게 좋아. 그분들은 그게 생업이거든. 부동산 거래를 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겨. 그런데 뭐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말하겠어? 어쨌든 그런데 지금 복명동의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는지 알아? 바로 도안 2단계야. 지금 도안 2단계는 진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정도로 희망의 료를 미친 듯이 굴리고 있어. 도안 2단계가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나쁘다고 다들 말하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고가 논란 속에 매수를 단행하는 걸까? 단순해. 도안 1단계가 분양가보다 올랐으니까. 2단계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무지성 때문이지. 형님들, 도안 1단계랑 2단지가 같을까? 1단계는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착했어요. 갑천지구는 공공분양의 메리트가 있었고, 그런데 2단계는 어때? 1단계와 갑천지구보다 더 외곽인 입지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한 아파트들만 쏟아지고 있잖아. 어떤 동생들은 지방선거 끝나니까 이 모든 공급과잉 문제를 무슨 시장 탓, 정치적인 상황 탓 뭐 이렇게 돌리면서 호도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입지가 바뀌겠어? 진짜 이유는 입지가 안 좋은데 비싸게 파니까 도안이 미분양 난 거잖아. 그 가격에 받는 호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미래 가치가 가장 위험한 가치라고. 또한 2단계의 분양가는 현실화되지 않은 호재, 실현되기 어려운 호재까지 이미 분양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결국 교촌간단도 나가리 됐잖아. 지금 도안 2단계에 올라타는 사람들 보면 딱 주식 끝물에 남들 다 오른다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따라 들어가는 개미들이랑 똑같아. 나님은 이 사람들이 세종시 상가 투자자들만큼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본다니까? 아무튼 어려운 일들을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빠져나올 수 있게 바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될까? 현재 대전은 철저히 갈놈만 가는 갈놈가래 시장이야. 둔산 프리미엄 그거 무시 못해. 그래서 내가 오늘 딱 정해줄게.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 목 하늘 사라 이거야.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모호한 말들 대신에 차라리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결정장애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크로바, 목련, 한마루 이 세 곳이 대전 부동산의 코어야. 왜 여기냐고? 묻지 마. 그리고 이전 영상들 다 돌려보세요. 그냥 대전의 중심이야. 장기적으로 봐봐. 시장이 흔들려도 가장 견고하게 버티는 곳이 어디겠어? 결국 학원가 탄탄하고 관공서 가깝고 인프라 완성된 둔산의 핵심 단지들이다 이거야. 약간 무식한 동생들이 간혹 관공서에 갈 일 없고 관공서 갈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둔산에 관공서가 있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관공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정년기간까지 쭉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다량의 일자리를 말하는 거야. 아무리 정신없어도 이 점은 좀 챙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크모카는 나중에 팔 때 환금성? 말할 것도 없지. 둔산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매도시 가격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덕분에 장투하게 되고 장투한 덕분에 든든한 노후 자금이 마련되는 곳. 대전에 여기 말고 또 어디가 있어? 둔산의 유일한 단점이 구축 아파트라는 점인데 그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서 피가 붙어버리니 참 아이러니하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노른자를 팔고 흰자나 계란 껍데기로 가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지. 세상은 2%의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하잖아. 부동산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소수이고 다수는 그냥 그런 선택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 지금 외곽 신축 아파트를 보면서 그놈의 도안 이 타이틀에 속아서 희망회로 돌릴 때가 아니라 이거야. 정치적인 기대감에 취해서 입지도 안 보고 투자하는 건 그냥 도박이야. 형님들 자산은 소중하잖아요. 형님들
오늘 내 얘기 좀 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외지인인 내가 말하는 이게 대전의 현실이야. 대전은 결국 칼로만 간다고. 넓고 모호한 신기루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도룡동이나 대전 핵심인 금옥한을 선점해. 그게 10년 뒤에 형님들을 웃게 만들 유일한 정답이야. 지금은 형님들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다소 듣기 어려운 내용들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나중에는 내 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줘. 다음엔 대전 부동산에 대한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 자, 형님들, 오늘은 트램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트램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출근길에 트램 공사 구간을 만나는 형님들은 아침마다 개거품을 물고 있을 텐데 사실 짜증 섞인 경적 소리는 앞으로 대전의 도로 위에서 펼쳐질 교통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해. 사실 그 짜증 섞인 소리야말로 대전 부동산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기도 하지.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 없이 도로가 잘 깔려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제는 그 도로를 트램으로 강제 점거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켜서 대중교통을 타게 유도하겠다 라고 하는 거야. 누구 머리에서 나온 사이코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공식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대전은 얼마나 미친 과학자들의 도시인가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트램이라고 하면 지하철처럼 단순히 A에서 B로 빠르게 이동하는 출퇴근용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번 대전 트램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노선을 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어. 마치 유명한 유럽의 관광 도시들이나 해안가 관광지에서나 볼 법한 순환형 라인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해야 돼. 이건 단순히 점과 점을 잇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반지처럼 동그랗게 묶고 있는 거잖아. 문제는 이 노선이 일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대전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구 둔산, 북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이렇게 두 개라고 크게 말할 수가 있어. 정부 세종청사역은 존재하지만 연구단지 쪽으로 가는 노선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오히려 유성이나 서남부 쪽에서 자가용으로 연구단지로 가는 길은 트램이 차선을 잡아먹는 바람에 더 해리되고 말았지.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될 점은 트램이 들어선다고 해서 대전의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정체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이야. 이로 인해 대전 시민들은 지방에 살지만 서울 사람과 같은 교통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어. 지옥문이 아주 서서히 열리고 있지만 트램은 이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은 온라인상에서는 불만을 토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야. 대전 트램은 기존 도로의 차선을 점유하면서 달리는 방식이야. 출근 시간에 지금도 미어터지는 주요 도로에서 차선 두 개가 통째로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정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출근 시간에 더욱 분주해지고 정신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출퇴근길에서 귀한 시간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직주 근접을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곳들이 좋을까? 늘 내가 말하던 둔산지구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고 연구단지에 속해 있는 아파트들인데 그 중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이면서 살기 좋은 곳들이 지금보다는 인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국평 기준으로 3억에서 5억대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형님들의 생각 어때? 가격이 좋다고 살기가 좋은 건 아니야. 주거 선호도가 기본으로 높아야 하고 거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면 우리는 그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거든. 그렇게 연구단지에서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지. 연구단지를 직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뭘까? 자녀의 학업이라 이거지. 그 이유는 본인들이 직장을 갖고 입에 풀칠하게 해주는 수단이 바로 공부이기 때문인 거야.
농부인 부모는 자녀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어부인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지. 연구단지가 직업인 사람들, 기본으로 자녀들이 본인보다 낫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싶어한다 이거야. 연구단지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아까 내가 말한 가격대가 괜찮은 3억에서 5억대 아파트들이면서 학교가 괜찮은 동네를 찾으면 어은동이나 전민동이 그 범주에 들어가 있어. 어은동이랑 전민동 학구는 대전에서 정말 독특한 편이야. 흔히 생각하는 대치동이나 둔산동 같은 치열한 학원가의 느낌보다는 연구단지 특유의 공부하는 분위기, 이게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동네라고 보면 된다 이거야. 먼저 어은동은 카이스트랑 충남대학교 사이에 딱 끼어 있어서 동네 자체가 거대한 캠퍼스 같은 느낌이 강해. 특히 한빛 아파트 단일 학군이라 애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쭉 같이 자라니까 교우관계가 끈끈하고 안정적이지. 여기 학부모들은 교수나 연구원들이라서 애들을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기보다는 집에서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봐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카이스트 교정으로 산책을 가거나 도서관에 가는 게 지적인 자극을 받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거지. 반면에 전민동은 대덕연구단지의 원조 명문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엑스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 동네는 전통적으로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대전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을 찍어. 전민중이나 문지중은 워낙 기본기 탄탄한 애들이 많기로 유명하거든. 어은동이 좀 더 자유롭고 학구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전민동은 좀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학군지 느낌이야. 동네 안에 학원들도 약간 있어서 잘하는 학생들은 등산으로 나가지만 대부분은 동네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야. 초중고가 다 모여 있어서 한 동네에서 오래 정착하면서 애 키우기 정말 편해. 어은동이 주변이 좀 어수선한 거에 비하면 전민동은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넓고 쾌적함을 느끼게 해.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면 엑스포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세종이나 청구 아파트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요약하자면 애가 좀 더 자율적인 환경에서 대학 인프라를 누리면서 크길 바란다면 어은동이 좋고, 전통적으로 검증된 면학 분위기와 탄탄한 중등 성적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민동을 고를 수가 있겠지. 오늘 내가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풀었는데, 연구단지 직장인들은 학업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야. 둔산동은 어디에 가치를 둘까? 거기도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게 대전에서 둔산동, 도룡동이 잘 나가는 비결인 거 몰랐지? 정리할게. 출퇴근을 위한 대전의 교통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대전의 대부분은 직업이 공무원 같은 공직 아니면 연구직이야. 그 외에는 서비스직들이고, 그러면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과 연구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대전의 학군지에 부동산이 잘 나가는 이유, 이젠 알겠지? 대전에 하이닉스는 없으니까.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 연구원보다 수입이 뛰어난 대전의 의사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일까? 이 대답은 이제 형님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거야. 형님들, 옛날에는 풍수를 입지의 요소로 보고 살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풍수와 명리의 관점에서 대전에서 가장 돈이 모이는 곳이 어디이고 어디에 집을 사면 재물을 같이 얻을 수 있는 곳인지를 알아볼게. 참고로 나는 이런 걸 믿지는 않지만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테니 채널 고정해줘. 형님 팔자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자, 먼저 풍수지리 이야기부터 해보자.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뭔지 알아? 산관, 인정, 수관, 재물이야. 산은 사람을 키우고 물은 재물을 키운다, 이런 뜻이야. 즉, 산세가 좋으면 훌륭한 인재나 권력자가 나오고, 물길이 좋으면 돈이 썩어 넘쳐난다, 이 뜻이지. 산은 인재의 탄생이나 권력에 관여하고, 물은 재물에 관여한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먼저 대전의 물길을 볼까? 대전에는 3개의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지.
유등천, 대전천, 그리고 저 유명한 갑천, 이 세 물줄기가 대전 한복판을 향해 사방에서 굽이치면서 들어오거든. 조선시대 최고 천재 실학자 이중환 알지? 그 아저씨가 쓴 택리지에 보면 대전의 갑천유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복받은 땅, 즉 길지, 이렇게 대놓고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놨어요. 왜냐? 물이 그냥 일직선으로 쫙 빠져나가면 그건 도둑놈 터라 이거야. 들어온 돈이 그대로 흘려나가 버리거든. 그런데 대전의 물줄기들은 신기하게도 땅을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지그재그로 흘러. 풍수에서는 이거를 수렴이라고 해. 사방의 재운을 쭉쭉 빨아들여서 한 곳에 고이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 물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둔산동이야. 자, 둔산동 지형을 잘 봐봐. 유등천과 갑천이 둔산동을 양옆에서 호위하듯 싹 감싸 안고 돌지. 풍수에서는 이런 지형을 배가 물 위에 둥둥 떠서 만선을 향해 가는 형국, 즉 행주형 명당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배에다가 보물을 가득 싣고 있는 형상이라는 거지. 게다가 더 대박인 건 세 갈래 물줄기가 둔산동을 다 감싸고 나서 저 북쪽에서 하나로 뭉친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겠냐? 대전 바닥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과 재물의 기운이 결국 둔산동이라는 거대한 깔때기로 흠 빨려 들어간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에 정부, 대전청사, 시청, 법원, 검찰청과 같은 권력기관이 들어서고 은행이랑 투자회사 같은 금융자본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지. 땅 자체가 야 여기 돈 들어온다 문 걸어 잠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터거든.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명리학의 세계로 가보자. 사주 명리에서 돈은 재성이라고 해. 그런데 사주에 돈만 많으면 뭐하냐고. 지갑이 헐거우면 돈이 다 새어나가는데 말이야. 그래서 진짜 알부자들은 사주의 재고, 즉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이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단하고 거대한 흙, 즉 토의 기운이야. 물이 아무리 밀려와도 흙으로 단단하게 뚝을 가두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니까 말이야. 근데 형님들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둔산의 둔자가 무슨 둔자인지를 잘 골라봐. 진칠 둔자야. 군대가 성을 쌓고 진을 쳐서 딱 버티고 서 있는 형상이다 이거지. 형님들 무슨 생각하고 있어? 공군 비행장이 있던 곳이었다는 생각하고 있지? 대전 정부청사와 그 일대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활주로가 있던 자리야. 둔산의 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확 와닿지? 명리학적으로 이 둔자는 기운을 한 곳으로 강하게 뭉치고 정착시키고 절대 밖으로 안 내보내는 강력한 토의 성질을 품고 있다 이거야. 즉 풍수적으로 흘러들어온 엄청난 양의 물, 즉 돈을 둔산동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흙, 창고가 꽉 붙잡아서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두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대전의 콘크리트 금고인 셈이지. 괜히 대전 부자들이 둔산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땅 이름값대로 사는 거지. 형님들 서구 둔산동에 못지않게 유성구 도룡동도 장난 아니잖아. 맞아, 거기도 기가 막힌 터지. 그런데 둔산동이랑은 결이 좀 달라. 도룡동 뒤에는 대전의 진산인 식장산, 계족산의 전기가 이어지는 매봉산과 우성이산이 딱 버티고 있거든. 산세가 아주 흐려하고 맑아. 명리학적으로 보면 여기는 결실을 뜻하고 총명함을 뜻하는 금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이야. 금은 명리에서 물을 생해줘. 전문용어로 금생수라고 하지. 차갑고 깨끗한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형국인 거야. 그래서 도룡동과 연구단지 일대는 둔산동처럼 대놓고 돈 좀 모아보자 하는 터가 아니라 뛰어난 학식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먼저 얻어서 그 명예를 바탕으로 마르지 않는 부를 창출하는 명예형 부촌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귀를 먼저 얻으니 부가 저절로 따라오는 고급스러운 터다 이거지. 자, 딱 정리해줄게. 내가 만약 대전에서 큰 사업을 하거나 금융 투자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싶다? 그러면 삼분수가 재물을 몰고 와서 단단한 흙으로 묶어두는 대형 금고인 둔산동의 기운을 받으면 돼. 반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맑은 금기운이 샘솟는 도룡동 일대가 딱이지. 근데 말이야, 이렇게 좋은 터 이야기하면 뭐하냐? 맨날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아, 대전도 집값 비싸네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진짜 재물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면 주말에라도 둔산동을 자주 나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땅의 기운도 좀 받고 갑천변이라도 나가서 그 짱짱한 기운을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와. 땅의 기운이라는 건 직접 밟는 자에게 먼저 가는 법이라니까. 참고로 나는 뭐 풍수, 지리니, 명리학이니 모두 믿지는 않아요. 재미로 한번 썰을 풀어본 거야. 그러니까 재미로만 봐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링크도 공유해줘.